6살 이민준의 세상은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프로젝트인 아빠 만들기 대작전의 D-Day가 밝았다. 목표물은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 나이 34세 압도적인 재력과 비현실적인 외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 싱글 상태까지. 민준이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엄마 한서연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자신의 아빠가 될 완벽한 후보였다. 오늘 그 목표물이 주최하는 신제품 론칭 행사에 엄마가 스태프로 참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민준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엄마 한서연은 재능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였지만 세상은 아직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했다. 그녀는 행사장에 전시될 작은 소품 디자인의 하청을 받아 아들 민준과 함께 이 화려한 전쟁터에 입성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찾으려는 전문가의 열정이, 아들 민준의 눈에는 작전 개시를 앞둔 장군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행사장은 서울의 모든 상류층을 모아놓은 듯 값비싼 샴페인과 위선적인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쏠리며 오늘의 주인공 강지훈이 등장했다. 완벽한 수트핏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독한 권태로움.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짧고 건조한 연설을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고 그는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민준은 엄마의 손을 놓고 미리 계산해둔 동선으로 움직였다. 아이는 샴페인 잔을 가득 실어 나르던 웨이터의 발 앞으로 아주 절묘하고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넘어지는 연기를 펼쳤다. 앗 하는 웨이터의 비명과 함께 수십 개의 샴페인 잔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그리고 그중 몇 잔의 샴페인이 정확히 강지훈의 최고급 구두와 바지 아랫단을 향해 쏟아졌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강지훈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자신의 발치에서 벌어진 난장판과 그 중심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동그란 눈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한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는 허리를 굽혀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녀는 다급하게 냅킨을 꺼내 그의 구두를 닦으려 했다. 민준은 엄마의 등 뒤에서 고개를 쏙 내밀고는 자신의 아빠 후보를 꼼꼼하게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작전 계획 B 따라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아저씨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네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아저씨 턱선만큼이나 디자인 감각도 날카롭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주변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렸다. 강지훈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서연은 아들의 폭탄 발언에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입을 틀어막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를 끌고 도망치려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팔을 붙잡는 단단한 손길이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나 젖은 구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오직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과 소박하지만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서 독특한 빛을 발하고 있는 작은 귀걸이를 훑어보았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 분명했다.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그 안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재능과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이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흥미로운 변수와 마주한 기분이었다. 잠깐,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이름이 뭐지?
서연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얼떨결에 자신의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는 아이를 데리고 인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홀로 남은 강지훈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주얼리 디자이너 한서연. 그는 명함과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가에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아주 희미하고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민준의 아빠 만들기 대작전. 1단계는 아이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서연은 아들 이민준에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태블릿 PC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아빠 만들기 대작전의 1단계 목표물 접촉 및 데이터 수집 과정이었어. 오늘의 관찰 결과 강지훈 후보는 외모 점수 만점 위기 대처 능력은 다소 미흡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보여. 서연은 아들의 기상천외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6살짜리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를 상대로 아빠 후보 운운하며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3살 때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 공식을 이해했고 지금은 웬만한 전문가 뺨치는 코딩 실력을 갖춘 천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그저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다. 아빠의 빈자리가 아이를 이렇게 조숙하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서연이 작업실에서 밀린 디자인 시안과 씨름하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아이의 방에 있는 컴퓨터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사실은 민준이 낡은 부품들을 조립해 만든 슈퍼컴퓨터에 가까웠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우라 그룹의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이 천재 소년의 손안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준의 목표는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 주얼리 공모전의 내부 시스템이었다. 본래 업계 최고의 기업들에게만 초대장이 발송되는 서연 같은 무명 디자이너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꿈의 무대였다. 민준은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백도어를 만든 뒤 자신이 몰래 스캔해 두었던 엄마의 포트폴리오를 익명의 외부 추천작으로 등록했다. 그리고는 CEO인 강지훈의 개인 비서실에서 해당 파일을 직접 검토하도록 시스템 로그에 작은 흔적을 남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모전 관련 보고를 받고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는 금세 냉정한 경영자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흥미로운 보고를 올렸다. 시스템 관리 AI가 출처불명의 외부 제출 작품 하나에 전례 없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는 것이었다. 독창성과 기술 구현 가능성 면에서 기존의 어떤 대기업 작품보다도 높은 평가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훈은 비서에게 해당 파일을 열어보라고 지시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한서연. 어젯밤 그의 손에 쥐어졌던 바로 그 명함의 주인이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의 날카로운 안목으로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디자인은 대담하고 섬세했으며 무엇보다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기존의 상업적인 디자인들과는 격이 다른 살아 숨 쉬는 듯한 예술성이 느껴졌다. 그는 한 명의 보석 같은 디자이너를 발견했다는 사업가적 흥분과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의 팀원들은 규정상 무명 디자이너의 돌발적인 지원서는 기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아니, 초대해.
그의 단호한 말에 비서실 전체가 술렁였다. 규정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 나는 저 디자이너의 진짜 실력이 보고 싶어졌어. 정식으로 경쟁에 참여시켜. 그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어젯밤에 그 당돌한 꼬마와 겁에 질렸으면서도 독특한 빛을 발하던 여자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함정이라면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정체를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 통보에 망견자실에 있었다. 생계가 막막해지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아우라그룹. 내용은 창립기념 주얼리 공모전에 정식 참가자로 선정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메일을 다시 읽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녀가 감격에 겨워 전화를 받고 참가 수락 의사를 밝히는 동안 옆에서 숙제를 하는 척하던 민준의 입가에 비밀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아이는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강지훈의 사진을 향해 승리의 V사인을 그려 보였다. 아빠 만들기 대작전 2단계 업무적 연결고리 생성 역시 완벽하게 성공이었다. 이제 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그에게 증명해 보일 차례였다. 아우라그룹의 창립기념 공모전은 시작부터 뜨거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모인 그곳에서 무명의 한서연은 처음에는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작은 존재였다. 하지만 1차 심사 주제인 첫사랑의 기억이 발표되고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는 바뀌었다. 다른 디자이너들이 상업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을 내놓을 때 그녀는 아들 민준과 함께 보냈던 어느 봄날의 햇살을 모티브로 한 작지만 따뜻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그녀의 디자인은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심사위원장인 강지훈은 그녀의 작품에서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진정성과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는 냉정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신미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고 그 덕분에 한서연은 단숨에 이번 공모전에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녀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 또한 늘어났다. 그 시선의 중심에는 유라 주얼리어의 수석 디자이너 박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막강한 집안 배경, 그리고 업계 최고의 실력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지방길이는 암묵적으로 두 사람의 혼사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했고 이번 공모전의 우승 역시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박유라의 견제는 교묘하고 비열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휴식 시간에 일부러 서연과 부딪혀 그녀의 스케치 위에 커피를 쏟고는 가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그리고는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들으라는 듯 그녀의 출신과 경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를 깎아내렸다. 서연은 그런 유치한 괴롭힘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박유라의 질투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문제는 2차 심사에서 터졌다. 영원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린 2차 프레젠테이션에서 박유라가 선보인 디자인이 서연이 구상했던 핵심 아이디어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던 것이다. 물론 디테일은 달랐지만 전체적인 컨셉과 철학이 너무나도 비슷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심사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서연을 향했던 찬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갔다.
그날 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속상한 마음에 아들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달랐다. 아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연이 아니야, 엄마. 이건 명백한 해킹의 흔적이야.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는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컴퓨터를 켰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아이는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아우라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서버에 몰래 침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누군가가 네트워크에 키로거 프로그램을 심어 디자이너들의 모든 작업 내용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로그 기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박유라의 개인 컴퓨터였다. 민주는 박유라의 컴퓨터에 저장된 엄마의 디자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한 흔적까지 찾아냈다. 완벽한 증거였다. 민주는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이 증거는 자신이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오히려 엄마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이 문제는 6살짜리 아이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는 어른의 도움이 아주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고 무섭지만 어쩐지 엄마의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 아빠 후보 1순위 강지훈이었다. 아이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한 뒤 수신인란에 강지훈의 개인 비서실 주소를 입력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다. 이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아우라 공모전의 진실이라는 도발적인 제목.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 생각했지만 첨부된 파일의 내용은 그의 표정을 순식간에 굳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박유라가 네트워크에 심어놓은 키로거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과 한서연의 디자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한 흔적까지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자신의 회사 보안을 뚫은 해커의 대담함과 자신의 무대 위에서 더러운 사기극을 벌인 박유라의 교활함에 그는 즉시 보안팀의 이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데이터의 진위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제 한서연이 표절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오히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당장 박유라를 실격시키고 스캔들을 터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공모전 전체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이었다. 그는 더 확실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이민주는 2단계 작전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3단계인 개인적 유대감 형성 작전에 돌입했다. 아이는 지난 몇 주간 강지훈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오후 3시면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회사 근처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민주는 엄마에게 공원에 가서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을 얻자고 졸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아들의 손에 이끌려 운명의 장소로 향했다. 공원에서 그들은 정말 우연처럼 강지훈과 마주쳤다. 서연은 기겁하며 아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강지훈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공원 한쪽에 놓인 야외 체스판을 가리키며 당돌하게 말했다. 아저씨, 저랑 체스 한 판 두실래요? 제가 아저씨 이기면 우리 엄마랑 저녁 식사 같이 해주세요.
그의 황당한 제안에 서연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강지훈은 어이가 없었지만 자신만만한 꼬마의 눈빛에 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평생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물며 6살짜리 아이에게 질 리가 없었다. 그는 재미삼아 아이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자신이 엄청난 착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수는 6살에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프로기사처럼 치밀하고 대담하며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체스를 두어야 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게임은 놀랍게도 무승부로 끝이 났다. 강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작은 아이는 단순한 영재가 아니었다. 괴물 같은 천재였다. 체스를 두는 동안 그는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는 기업 경영과 M&A 전략에 대해 마치 동네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과 지적으로 대등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묘한 즐거움을 느꼈다. 그가 아이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그의 시선 한쪽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서연의 모습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몰두한 채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듯했다.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서져 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파티장의 겁에 질린 여자나 공모전의 논란에 휩싸인 참가자가 아닌 열정적인 예술가이자 강인한 어머니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만남 이후 강지훈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안팀으로부터 해커는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이메일의 증거는 모두 사실이라는 최종 보고를 받았다. 그는 박유라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 아이의 엄마인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체스판을 내려다보며 민준과의 게임을 복귀했다.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는 무승부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 아이에게는 그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일부러 그 수를 두지 않고 무승부를 택했던 것이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한 것일 수도 혹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가의 선택일 수도 있었다. 강지훈은 전율했다. 그는 그 작은 아이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낸 여자에게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최비서 한서연 디자이너와 개인적인 미팅을 잡아 그녀의 작품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다고 전해 그는 이제 방관자가 아닌 그녀의 조용한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흥미로운 모자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어졌다. 강지훈의 개인적인 미팅 제안은 공모전의 3차 심사가 열리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박유라의 해킹 증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번 공모전의 보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그녀의 모든 작업 데이터는 아우라 그룹의 최고 수준 보안 서버에서 직접 관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것은 보호를 빙자한 완벽한 통제이자 감시였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3차 심사의 주제는 불멸이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보석을 디자인해야 했다. 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압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강지훈이 자신의 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유라의 비열한 견제가 조금은 누그러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 시간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선보였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가족의 사랑을 모티브로 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박유라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관심이 한서연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위기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한서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준비했다. 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박유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모든 심사위원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한서연 씨의 디자인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작년에 유럽의 한 유명 디자이너가 발표했던 컨셉 스케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녀의 말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서연의 디자인과 정말로 핵심 모티브가 흡사해 보이는 다른 디자이너의 스케치 그림이 나란히 띄워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표절 고발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저런 스케치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박유라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재능을 미리 간파하고 무명의 유럽 디자이너를 돈으로 매수해 서연이 선보일 법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미리 온라인에 흘려두었던 것이었다. 그리고는 서연이 그 함정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린 것이었다. 서연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처지에 놓였다. 바로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유라 씨의 지적대로군요. 유사성이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사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군요.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박유라가 언급한 유럽 디자이너가 거액의 돈을 송금받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보낸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는 바로 박유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유령 회사는 얼마 전 우리 회사의 서버에 키로거를 심었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강지훈은 박유라의 모든 음모, 즉 아이디어 절도 시도와 실패하자 미리 덫을 놓고 그녀를 표절범으로 만들려 했던 계획의 전모를 만천해 폭로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강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잡하고도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박유라는 모든 것이 탄로나자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부정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강지훈은 심사위원장으로서 박유라의 공모전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산업 스파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아우라그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박유라는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굴욕적으로 행사장에서 쫓겨났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듯했다. 혼란이 수습된 후 강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떤 위로나 다정한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보안의식은 최악이군.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 할 얘기가 있으니.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의 뒷모습에서 차가움이 아닌 서투른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공모전의 소란이 끝난 후 한서연은 강지훈의 호출에 따라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제안을 할지 몰라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계약서 한 부를 내밀었다. 그것은 공모전 우승자에 대한 계약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 컬렉션을 전담할 특별 프로젝트 팀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그의 직속으로 들어오라는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이었다.
강지훈의 논리는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녀의 보안의식과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은 최악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를 아우라 그룹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여 회사의 귀중한 자산, 그녀의 재능을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깊숙이 얽히게 됨을 의미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일했다. 치열한 회의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공동 작업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서연은 강지훈이 단순히 냉정한 경영자가 아니라 예술과 역사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진 지성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지훈은 서연이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과 끝없는 열정을 가진 예술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강지훈의 전략적인 비전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은 한서연의 창의적인 디자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한서연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강지훈의 틀에 박힌 경영 방식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은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름 없는 하지만 굳건한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기뻐한 것은 바로 이민준이었다. 아빠 만들기 대작전 4단계 업무를 통한 지속적인 접촉 유지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자처했다. 민주는 엄마가 야근으로 늦는 날이면 실수로 강지훈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엄마를 바꿔달라고 조르곤 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의 개인 정보를 아빠 후보에게 흘렸다. 그 후 서연의 사무실 책상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마카롱이 익명으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했지만 민주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이 6살짜리 꼬마의 계획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중요한 디자인 시안을 완성하고 녹초가 되어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일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이는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의 따뜻한 질문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금 꺼내놓았다. 싱글맘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힘이 되어주는지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훈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 순간 허물어지고 있었다. 늦은 밤 그는 자신의 차로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의 어색한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인사를 건네는 순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한서연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소. 그것은 아주 평범한 칭찬이었지만 늘 차갑기만 했던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깊고 따뜻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박유라의 몰락은 그녀를 반성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증오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전부 한서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강지훈의 차가운 외면과 집안의 맹렬한 비난 속에서 그녀의 뒤틀린 집착은 마침내 위험한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한서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를 자신과 똑같은 절망의 지옥에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공모전 우승 따위가 아니었다. 바로 이민준이었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뒷세계의 해결사를 고용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아이가 자주 가는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교묘하게 망가뜨려 끔찍한 사고로 위장하려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혀 한서연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비극으로 인해 강지훈마저 고통받게 만들려는 지독하게 잔인하고 비겁한 계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박유라의 검은 그림자가 아이에게 드리워지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채 세 사람은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강지훈은 두 사람을 데리고 민준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천문대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쫓기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별자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서연과 함께 웃으며 솜사탕을 나눠 먹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정함 대신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행복했다. 지난 6년간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이 시간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시기하고 있었다. 천문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이 탄 차가 신호를 받아 잠시 정차한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듯 트럭은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을 기세였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고 민준이는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겨우 트럭과의 정면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조수석 쪽의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다. 만약 그가 1초만 늦었더라면 서연과 민준이 앉아있던 뒷좌석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터였다. 트럭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차 안은 에어백이 터지며 피어오른 하얀 연기와 유리 파편으로 가득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서연 역시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채였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은 미동도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의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충격을 전부 흡수했던 것이었다. 지훈 씨, 강지훈 씨, 정신 차려요. 서연의 절규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과 두려움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그리고 절실하게. 의식을 잃어가던 강지훈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 민준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속삭였다. 민준아, 괜찮아.
그의 눈빛에는 오직 아들을 향한 걱정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오열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지며 그들의 비극적인 밤을 갈랐다. 그들의 행복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강지훈이 실려 들어간 수술실의 붉은 등은 꺼질 줄을 몰랐다. 한서연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자신의 아들 민준을 꼭 껴안은 채 하염없이 시간을 기다렸다. 민준은 자신의 아빠 만들기 대작전이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다는 죄책감에 작은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을 다독이면서도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어느새 자신과 아들의 세상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강지훈이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비서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다. 박유라. 그 한마디는 충성스러운 비서초의 실장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는 즉시 아우라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고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은 도난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박유라가 고용한 해결사였으며 두 사람이 범행 직전에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이민준이었다. 아이는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은 엄마에게 박유라가 며칠 전부터 자신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려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방화벽으로 막아냈지만 그 기록은 역으로 박유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아이는 초에 실장의 도움을 받아 박유라가 숨어있는 서울 외곽의 별장을 정확히 찾아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수술 끝에 강지훈은 겨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무의식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초의 실장에게 자신이 직접 박유라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악연을 끝내고 싶었다. 최 실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한서연의 눈에 서린 도끼를 보고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박유라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함정을 설계했다. 서연은 혼자인 것처럼 박유라가 숨어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 입구를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그녀는 강지훈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고 말했다. 박유라는 의심했지만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별장 안에서 두 여자는 마주섰다. 박유라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으며 서연을 마음껏 조롱했다. 꼴 좋네. 이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내가 이겼어, 한서연.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마치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녀는 몰랐다. 서연의 옷에 달린 작은 브로치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모든 광기 어린 자백이 별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경찰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훈은 이제 내 거야. 너 같은 건 처음부터 상대도 안 됐어. 박유라가 히스테릭한 마지막 외침을 내뱉는 순간 별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과 기자들이 셔터를 터뜨리며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깨달은 박유라의 얼굴이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돌아왔다. TV에서는 속보로 박유라의 긴급 체포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지훈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막 의식을 되찾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괜찮으냐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끝났어요. 전부.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TV 화면에 나오는 자신들의 적의 몰락을 함께 지켜보았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손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단단하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박유라의 광기 어린 복수극이 막을 내린 후 강지훈과 한서연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몇 주간의 치료와 재활을 거쳐야 했다. 그 시간 동안 한서연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다. 아들 민준이 역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아빠의 곁에서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에게 병실은 더 이상 차가운 치료 공간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강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락함을 느꼈다. 늘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싸워야 했던 그에게 서연의 따뜻한 보살핌과 아들 민준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였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위해 밤을 새워 간호하고 서툰 솜씨로 끓인 맛없는 죽을 억지로 먹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잊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신의 심장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다. 환자복을 입고 무력하게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총수가 아니라 그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창립기념 컬렉션은 수석 디자이너가 된 한서연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론칭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그녀는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주얼리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강지훈의 부재 속에서도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끌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퇴원하던 날, 세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놓여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차갑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부탁했다.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만 그녀의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그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과 민준의 작지만 따뜻한 집. 그곳에서 강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아 영화를 보고 잠든 민준의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깨달았다. 마침내 강지훈은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았다. 처음에 민준이가 아빠 만들기 대작전 이야기를 했을 땐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했어.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빠 후보가 되고 싶지 않아. 민준이의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그리고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나 보호자를 넘어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어. 사랑해 서연아.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이도.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사고의 그 끔찍한 순간에 깨달았던 자신의 진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나도 사랑해요.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방문 뒤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민준이가 뛰쳐나왔다. 작전 성공, 이제 진짜 우리 아빠다. 아이는 두 사람의 품에 와락 안겼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고 울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과 아슬아슬했던 작전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아빠 만들기 대작전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마이탕 사우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진짜 그의 집은 한서연과 이민준이 있는 작고 아늑한 아파트가 되었다. 주말 아침이면 세 사람은 함께 팬케이크를 구웠다. 민준이 총감독을 맡아 지시를 내리면 강지훈은 서툰 솜씨로 반죽을 뒤집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서투르지만 따뜻한 일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쌓아 올리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주었다. 한서연이 디자인한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의 정점에 우뚝 섰다.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시상식에서 그녀는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되어 무대 위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객석의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두 남자를 향해 환한 미소를 보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강지훈과 작은 손으로 열심히 손을 흔드는 아들 민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지훈은 서연과 민준을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언덕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집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설계도는 미완성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파트너로서 이 집을 함께 완성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손으로 직접 짓자는 의미였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반지를 꺼내 보였다. 그녀가 디자인했던 시간의 눈물을 모티브로 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와 민준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겠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프로포즈가 끝나기 무섭게 옆에서 풀밭을 구르던 민준이가 달려와 외쳤다. 내 엄마, 빨리 내라고 말해. 서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세 사람은 자신들의 새로운 집이 지어질 언덕 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을 약속했다. 민준이는 더 이상 강지훈을 잘생긴 아저씨나 아빠 후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겨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자신들의 집 앞마당이 될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행복하게 제잘거렸다. 한서연은 강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고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평화롭고 완벽했다. 천재 소년 이민준의 엉뚱하고도 대담했던 아빠 만들기 대작전. 그 길고 험난했던 작전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진짜 행복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